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어놓고 사업을 해요. 이 사업별로 시행 방법, 시행자 나눠지고요. 먼저 시행 방법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개발, 얘가 항상 핵심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 동원해서 합니다. 주택 보전, 개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그래서 보수, 환관 다 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주된 방법은 수용. 그래서 달동네 이거 제대로 개발하려면 싹 수용해갖고 다 보상을 주고 쫓아버리고 싹 미워버리고 새로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수용이 주. 근데 각각의 방법뿐만 아니라 혼용 방법, 보존, 개량, 환지, 혼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각각 혼용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 재개발 사업은 밑에 거 두 개. 환지, 관리 처분, 재건축은 관리 처분. 그래서 보수, 환관 네 개 딱 정리하고 재개발은 환관, 재건축은 관. 그래서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재작년의 정답 지문.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설해서 공급하는데 오피스텔 들어가는 것은 뭐만? 재건축만. 그냥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건설해서 공급합니다. 그다음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재개발은 환관, 환지, 관리 처분 다 되고요. 그리고 특히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물. 자, 여기서 건물은 뭐 있어요? 주택 재개발일 때는 주택, 시장 재개발일 때는 상가, 공장 재개발일 때는 공장. 다 되는 거예요. 주택, 상가, 공장 다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 그다음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설 및 오피스텔까지 건설 공급할 수가 있고요. 환지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건축은 일단 환지가 없어요. 왜 환지가 없다? 정비 기반설은 양호하니까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재건축은 이름대로 아파트만 다시 지어갖고 분양해주는 관리 처분밖에 없고요. 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공급할 수가 있다. 그럼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은 무슨 지역이요? 준주거하고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이 아니고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게 그대로 또 작년 기출.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이냐 건물이냐 오피스텔까지 되느냐 이 차이점을 요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만 다지면 되니까 오피스텔은 전체 연면적의 30. 오피스텔 5자니까 50 했으면 딱 좋았는데 마음대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30% 이하입니다. 47번. 시행자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일단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조건 누가요? 무조건 공공.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한다. 일체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뭐가 있으면 된다? 의지. 근데 의지 불꽃 같은 의지도 없어요. 다 철거당하고 쫓겨나는 거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한다. 일체 없습니다. 무조건 공공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하는데 이제 동의 요건이 다르죠. 그럼 1번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시장호소 등이 뭐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호소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하는데 이 동의요건을 물어보는 거죠. 동의요건. 왜? 얘는 조합이 없으니까 조합 설립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 그냥 맨날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얘는 조합이 없으니까 공공이 시행하기 위해서 동의받는 요건을 물어본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해버릴 수 있다. 이게 또 29회 때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해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과반수에 동의받아갖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딱 하나, 재개발. 20명 미만일 때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에 동의받아갖고 뭐 시자원소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회사하고 공동 시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건설회사하고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그다음 9번. 자, 9번하고 10번은 이제 시공자의 선정이죠. 시공자가 누구예요? 시공자란 건설회사. 시행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정비사업에 공사를 할 건설회사. 시공자 선정하는데요. 원칙 조합. 자,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어디서? 총회에서. 자, 어떻게? 정관이 아니고 경쟁입찰. 여기서 들렸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에서 원칙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그 경쟁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맨 똑같은 거니까 원칙은 경쟁입찰.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일 때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가 있고요. 그건 예외.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해요. 이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가 아니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경쟁 입찰이 아니고 규약.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하는 자치규범은 뭐라고 불러요? 규약. 조합은 정관. 그럼 공공은 규정.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 48번.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하는데요. 자,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전체인 추진위원회. 자, 요거부터 구성합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반드시 조합 설립해야 된다. 자, 재개발 사업은 원칙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데 반드시 여기 들어가서 들렸죠? 조합 설립 의무에 예외가 있죠. 20명 미만이면 그냥 토지 등 소유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만 조합 설립 의무에 예외.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이면 그냥 할 수가 있고요. 재건축은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조합을 설립한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고 재개발만 예외가 있는 거죠. 그다음 조합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상? 7명이 아니고 5명 이상. 5인. 왜 5인이요? 추진위원회. 딱 들었죠. 그럼 7명은 또 어디서 들어갔어요? 7명. 그 황야의 7인가? 황야의 7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황야의 7위는 도시개발조합. 그 황야의 7위는 또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황야의 7위는 도시개발조합. 얘는 추진위원회 5명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시자원소 등의 승인, 5인, 과반수, 승인. 이게 키워드. 받아갖고 추진위원회부터 구성. 그럼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합니다. 핵심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받는 거라고 그랬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도 받고 이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최초의 총회, 창립총회 이것도 열고 조합장도 뽑고 이것도 다 준비를 하는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이것도 추진위원회가 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업자 전문가는 역시 경쟁입찰 방법으로 추진위원회가 선정할 수가 있죠. 설계자의 선정도 추진위원회가 할 수가 있는데 절대 누구는 안 된다. 시공자. 시공자의 선정은 이거는 추진위원회가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정관 변경. 자, 이게 틀렸어요. 그럼 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 설립 안 한 거죠? 조합에 정관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관 변경이 추진위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관 변경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된 후에 총회에서 정관 변경합니다. 그다음에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이런 것들이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되죠. 그다음에 9번에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5명이다. 그걸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동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그래서 4, 3, 2, 1 동의받아갖고 설립 인가 신청. 그럼 이 동의받는 기준입니다. 자, 동의받을 때 자, 하나의 토지는